남들은 벌써 15만원씩 챙겼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못 받았을까? 휴대폰 몰라도 됩니다. 카드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돈 사는 사람이 대신 써요. 지금 신청 안 하면 정말 손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두면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 카드 포인트, 지원금 정보까지 한 발 먼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 제가 대신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복남입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지원은 1인당 기본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혜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했을 때와 왜 더 빠르게, 더 쉽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합니다. 신청이 잘 안되거나 어떤 수단이 가장 유리한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쓰던 카드에 바로 포인트가 충전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물 수령 과정 없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 다음날 포인트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카드사는 심지어 당일 충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드사들끼리 속도 경쟁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엔 문자로 신청 완료 알림이 오고 충전이 완료되면 또 한 번 알림이 옵니다. 한마디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추가 혜택입니다. 카드사별 자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소비 실적으로 인정도 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게다가 카드사마다 이번 소비 쿠폰 관련 별도 이벤트나 추가 할인까지 진행 중인 곳도 있으니 신청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이사 예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세요. 지역화폐나 종이 상품권, 선불카드는 사용 지역이 고정되어 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이사 후에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즉 소비권을 못 쓰게 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받는 방식은 따로 오프라인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직장인분들,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께는 이보다 편한 방법이 없겠죠.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인증수단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 준비로 아래 세 가지는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둘째, 본인 인증수단은 어떤 걸로 할지 미리 확인하세요. 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 공동 인증서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이번 쿠폰은 주소지 기준 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준비만 미리 해두면 신청 당일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로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1년생, 71년생, 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 64년생, 74년생, 84년생은 목요일에 하는 방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혜택도 많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 준비하시고 인증수단과 주소지 확인하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다른 방식들, 바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식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불카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충전되어 있는 실물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용카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휴대폰이 없으신 분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불카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적습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충전된 금액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 긁다 보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선불카드를 고려해보세요. 또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고 수령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지정된 장소로 직접 가야 하고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가 제한적입니다. 신용카드처럼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점, 이사할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선불카드는 발급 당시 등록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새로운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불카드는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없는 분들,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지출 통제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께는 선불카드 방식이 적합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 그 중에서도 지류형 상품권입니다. 이건 종이 형태의 쿠폰으로 실제로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류형 상품권의 장점은 익숙함과 간단함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어르신들께는 종이로 된 상품권이 훨씬 편하죠.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 일정 금액 이상 사용했을 때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사용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잃어버리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또한 사용처가 제한적입니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불가능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류형 지역 상품권은 발행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종이 상품권 사용이 익숙한 중장년층,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 모두 오프라인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직접 수령과 제한된 사용처, 지역 제한이라는 제약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전 준비사항, 그리고 신청 당일의 꿀팁과 시간대별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신청하느냐 모르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당일 얼마나 수월하게 신청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나 본인 명의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본인 명의의 카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함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 인증 수단입니다.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고 신청 전에 미리 로그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서가 만료됐거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도 본인 명의여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로 된 휴대폰은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주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 지역이 정해집니다. 최근에 이사하신 분이라면 전입신고가 제대로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주소지 오류로 인해 쿠폰 사용이 제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 당일에 도움이 될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소비 쿠폰과 관련된 스미싱 문자나 가짜 링크가 매우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카드사 이름과 소비 쿠폰 키워드를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증 오류도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증서가 만료됐거나 비밀번호 오류가 반복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인증서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신청은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연결된 환경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보다는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편이 화면이 크고 입력도 편리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카드사는 소비 쿠폰 시청자에게 포인트를 더블로 적립해주거나 스타벅스 기프티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가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신청 시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은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주에는 반드시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날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적은 오후 10시 이후나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혹은 평일 이른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낮 시간에 몰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바일보다는 PC가 유리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드립니다. 모바일은 화면이 작고 간편 인증 도중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증서 불러오기나 입력이 수월한 PC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 안정성도 높고 신청 속도도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와 인증 수단, 주소지를 확인해 두시고 첫 주 요일제 신청 일정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간은 새벽이나 밤 시간대가 가장 여유롭고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 이벤트도 함께 확인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쿠폰 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부 지원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정봉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